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6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판도라 상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침체 신호를 알리는 5천 건 이하의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 거래 절벽 심화된다, 이런 기사 많이 보이고 있죠.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 거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는데 재건축 중심으로 지금 가격 상승세가 나오면서 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일반 아파트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반적인데 지금 그 전 단계로 보여지고 있죠. 매도자는 저렴하게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집 팔라서 현금 보유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는 거예요. 매수자는 가격 피로감과 대출 규제로 자금 만원이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규제가 수요를 줄이고 저금리가 공급을 줄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규제로 수요를 줄였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금금리에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고 버티고 있더라. 0.5% 기준금리라는 건 한마디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선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여당 지도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이고 그것이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을 동료 의원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차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고가주택 다주택자 세금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양도세 보유세 완화 신호가 매물 장기물 부른다. 왜?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자, 지금 세제 규제 때문에 못 파는 사람들 꽤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매년 이 양도세 규제 완화 이야기가 언론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부동산 시장 조금만 꼬꾸라지면 바로 규제 풀리겠구나, 그때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중의 매물 감소를 더욱더 부른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너네가 누굴 먼저 챙겨야 되겠냐? 우리는 지금 1억에서 3억 사이의 전셋집에서 내 집만을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혼부부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아끼고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되지, 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냐, 이 부분을 맹비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당은 규제 완화가 아닌 공급 확대에 신경 써야 된다, 이사 공급 대책 같은 거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법적 뒷받침이 아직 마련이 안 됐다,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저렴한 분양가로 제공한다는 무주택자한테 믿음을 줘야 된다,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바로 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건 저희가 나중에 뒤에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 공공부지 확보, 예를 들어 용산 미군 기지 중 일부를 주택 공급 정책, 주택 공급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공급 불안 이슈를 해소시켜야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거다. 공급 양도 늘어나야 되고 공급 가격도 낮아져야 무주택자들이 기다렸다가 집사하고 그 사람들이 집을 싸게 얻으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제도도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경원 의원 블로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터가 됐는데, 이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축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4월 29일 날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제목이 큰일이다, 생각보다 너무 모른다인데 저희가 뒷부분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와 강병원 최고위원회 부동산 해법이 달라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는 세제 규제 완화로 매물을 늘리고 실수요자가 더 쉽게 주택을 구입하게 하여 시장 활성도를 높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양쪽의 줄다리기로 인해서 거래 급감 상황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 활성화 정책 논의라고 해서 많이 표현이 됐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경제신문이나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부분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강병원 최고위원 주장은요, 일관성 있는 규제 강화를 통해서 투자 수요를 차단을 지속하고 저렴한 대규모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자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먼저 강병원 의원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두 가지만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사 공급 대책 법적 뒷받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생각보다 이사 공급 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장한테 협조 약속도 받았다. 곧 법률 개정에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이사 공급 대책은요,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기반이 다져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행사인 공공기관이 이 사업의 최종 책임까지 끌고 가면서 조합원들한테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부분, 또는 청약제도가 기존의 공공분양과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 등을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곧 개정 법안이 나오고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병원 의원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두 번째. 자,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공급 대책 중 특히 택지비 조성 원가 연동제를 통해서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30만 6천호를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를 박근혜 정부가 시세를 반영하도록 바꿔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바로 잡읍시다. 택지비 조성 원가 연동한 분양가 책정을 통해 3기 신도시 30만 6천호가 5억 미만으로 싸게 분양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준다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저는 6년 만에 나온 판도라 상자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조성원가 연동제가 무엇이냐? 신도시 같은 신규 택지를 조성할 때요,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서 택지 공급 가격과 분양 가격이 이 조성 원가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분양가 억제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신도시 분양가의 토지 가격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성원가 연동제와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감정평가 방식입니다. 토지 가치를요, 이 토지를 이제 마련하는 비용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서 주변 시세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 방식이거든요. 감정평가 방식 하지 말고 조성원가 연동제에서 분양가를 낮추자, 그래서 무주택자한테 희망을 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자, 이런 주장입니다. 자, 조성원가 연동제와 감정평가 기준 사례를 볼게요. 먼저 조성원가 연동제 첫 번째 적용됐던 게 바로 1기 신도시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대규모로 한꺼번에 그리고 저렴한 분양가로 쏟아 부으니까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죠. 2기 신도시 일부에서도 이 조성원가 연동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부터 중소형 면적으로 적용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지정된 신규 택지의 아파트 분양가보다는 30% 이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중대형 면적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그렇게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았었어요. 자,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 정부에서 이 조성원가 연동제로 파격적인 분양가로 했었죠.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공공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분양가를 더 낮춰서 공급을 했던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 기준으로 분양가 책정한 사례는 초기 2기 신도시, 그래서 파주 운정 신도시 이런 데가 굉장히 분양가가 비쌌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감정평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크게 욕먹는 것 중 하나가 신규 택지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무주택자한테 저렴한 분양가를 제공한다는 기조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이 조성원가 연동제를 언급한 것이 아마 2015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자,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하는 방향이 달라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대출을 많이 해줘서 살 수 있게 해준다. 그게 무주택자한테 우리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병훈 최고위원은 집값을 저렴하게 공급해서 대출이 많이 필요 없게 한다는 대책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이나 여당 지지율을 감안하면 강병훈 최고위원 주장이 훨씬 설득성이 있어 보이죠. 문제는 이 강병훈 최고위원 주장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3기 신도시 계획상으로는 조성원가 연동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임대 비율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35% 이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김영미 국토부 장관은 이것을 40에서 45%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 공급할 때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수익적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또한 임대주택 들어간 사람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택지 매각을 통해서 임대주택 건립비용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공분양가격이나 민간주택 토지 매각가격이 낮아지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은 아파트 공급 확대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메인 정책은 아니었어요. 투기 억제책 중에서 하나인 심리적인 안정 방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도시 지정도 좀 늦었고 사업 속도도 뭐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지구보다 파격적으로 빠르진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또 하나가 이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로 저소득층 주거 불안을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러면서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역시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중산층 주택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제거했던 것과 다르게 3기 신도시는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주거 안정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그것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주변 시세 80%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병원 의원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한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줄어들어야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분양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아니면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임대주택 건립 비용을 LH 부채로 떠넘기면서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처럼 다음 정권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냥 조성원가 연동제로 해가지고 법률 바꾼다고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쇼킹 부동산은 예전부터 신도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일단 3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 들어가야 되는 거 앞서서 설명드렸고요.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정하면서 자족용지 쓸데없이 너무 많이 지정했거든요. 이 자족용지가 뭐다? 지식산업센터, 베드타운 안 만들겠다고 이 비율을 너무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상업 비율 하향도 필요하고요. 공동주택 비율도 상향시키면서 실질적인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임대주택도 너무 쓸데없이 많이 공동주택 비율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원룸이나 1.5룸 임대주택은 준주거나 사업용지 활용하고 남는 공동주택은 분양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고, 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1제곱 미터 이상을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선호하는 게 지금 전용 74에서 99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신도시 공동주택의 용적률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00% 내외로 있는 거 240%까지 놀리면서 약간 고밀 개발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분양 아파트 수를 크게 늘려서 분양가 하락과 부동산 시장 안정, 자금 확보 등 3마리 토끼를 잡고 임대아파트 적자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이런 부분의 변경이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나왔어야 되는 이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6년 만에 조성원가 연동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당 최고위원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적용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현실적인 제약이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